황당한 무속인의 굿제안. 과연 어떤 제안일까요? 함께 보시죠. 2017년 9월 A씨가 지금 모텔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좀 팔고 싶은데 이게 잘 안 팔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소개로 무속인이라는 이모 씨를 만나게 됩니다. 무속인 이 씨가 만나자마자 대뜸 나는 하늘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이 내게 말하길 야생 여우를 불태운 가루로 구슬하면 43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릴 것이다 라는 일종의 달콤한 제안과 함께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우를 불태운 가루가 구하기 어려워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것도 야생 여우여만 해 라고 주장합니다. 이 무속인이라는 분은 구슬 대가로 8차례에 걸쳐서 2억 1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중 1억 원은 또 선납을 요구합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무속인이라는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요.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를 불태운 가루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전 남편을 모텔 매수에 관심 있는 재력가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무속 행위를 가장한 사기다라고 법원은 판결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 백 반장님에게 이 전말 듣기 전에 손소 변호사님, 사실은 그동안 법원에서 이 무속인의 어떤 무속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사기가 짙어도 법적으로 처벌을 좀 금기시해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무속인의 어떤 무속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게 진짜 무속, 어떤 신앙에 기초한 무속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판단을 꺼려왔는데 이번 건은 이례적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됐어요. 그렇습니다. 금전을 지급하고, 즉 대가를 지급하고 어떤 무속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무속 행위의 그 결과가 있잖아요. 무속인이 물건이 잘 팔릴 것이다. 건강이 회복될 것이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 것이다. 자녀가 좋은 학교 갈 것이다. 등등등. 배우자가 승진할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을 좋은 결과를 말하면서 무속 행위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다 사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대법원은 무속 행위는 기본적으로 그런 결과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다만 그러한 무속 행위를 요청하는 사람의 마음의 평안,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도면 다 된 거다. 예.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대법원이. 예. 그러면서도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속인에게 사기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첫 번째, 돈만 받고 그 무속행위를 아예 안 한 경우. 구술 안 하거나. 네, 아예 안 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예. 또는 두 번째, 그 행위를 형식적으로 했지만 그 무속인도 정말 그 굿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좋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인도 안 믿었던 경우. 본인도 자기 굿을 안 믿는 경우. 그럴 때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도 안 믿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허황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대가. 일반적인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대가가 오고 갔다면 시가 이상. 그렇습니다. 아주 높은. 이거는 실제로 그 구술하는 무속인도 본인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그 판단을 해서 결국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번 사례도 그래서 아마 이제 사기죄가 인정이 된 건데 백 반장님 네. 좀 황당한 게 사기죄로 인정이 됐으니까 네. 야생 여우를 불태운 가루로 구술해라. 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사실 야생 여우라고 하면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야생 여우를 들먹인 거고요. 지금 전국에 보면 2015년도 통계를 보면 무속인과 무속인의 그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이 98만 명 정도로 지금 통계가 돼 있고요. 사실은 법사, 단골, 그다음에 이제 신방 이렇게 하는데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여자 무당을 만신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천시하는 말이다. 그래서 무속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선에서 또 경험도 제가 있어요. 호랑이 코털을 구해서 태우면 호랑이 코털을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때도 2억 7천만 원 정도를 편취한 무속인이 실제 현장에 사건을 그렇게 됐는데 사실 불구속 기소가 됐다가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무속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다수 이제 어떤 기륭하복을 점치고 정신적인 이한이나 심적인 이한을 주는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허황된 어떤 걸 제시하고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누구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또 정파적인 종교적인 입장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보편타당한 사회상규상 훨씬 도가 넘는 그런 금품을 요구를 했는데 가져갔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 12월까지 팔린다라고 했는데 그 고객, 그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 남편을 그 구매한 사람으로 이장을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 상담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사기, 또 무인만 찍힌 자필 서명이 없는 약정서를 쓰고 그다음에 구세 효험이 없어지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 얘기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사회상규상 위배되고 보편타당한 범주를 벗어나는 자기들의 어떤 범죄를 은폐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일한 결국 이런 것들이 기망오신 소위 이 의뢰인을 속이고 그다음에 믿게 해서 그다음에 금품을 사기치는 편취하는 행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요. 무속인들이 대부분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적당한 액수는 받지 않아요. 하지만 과도한 액수에 허황된 그런 걸 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징역 2년형, 3년형 이렇게 몇 억씩 편취하는 경우는 그랬군요. 처벌을 받습니다. 그때 호랑이 코털 그래서 진짜 구했습니까? 구하진 않고, 제가 판단할 때는 수사를 해보니까 호랑이 코털을 구했다는 흔적은 없는데 엉뚱한 그 짐승 털을 구해가지고 태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형태로 이장을 하니까 결국은 사기죄로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는 것이죠.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